저희가 봐서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저가형은 중국, 뭐 고가는 한국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자꾸 이제 프레임을 짜는데 잘못 이해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일론 머스크 때문인데.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칙한 경제 염현석입니다. 네, 오늘도 발칙한 서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베스트셀러 작가를 모셨습니다. 여기 이 책 보이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금양의 박순혁 홍보이사님 모시고 책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배터리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그 유튜브 데뷔를 여기서 해갖고 금양의 박순혁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면서 보니까 1월 26일인가 했었더라고요. 그때 저도 있었어요. 예, 기억납니다. 예. 친정에 다시 돌아온 기분입니다. 그러면 이사님 오시고 발경이 조금 많이 커진 것 같네요. 저희가 좀 약간 침체기인데 또 다시 한번 전환기가. 제가 부응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서점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썼고요. 이제 여의도 쪽에서 사실은 테슬라라든지 비아디라든지 이제 CATL 이런 쪽을 이제 그 사실과 편견을 갖고 좀 마케팅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편에 있었던 이제 한국의 K 배터리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평가를 절하시키던 이제 그런 좀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흐름을 좀 일거에 좀 역전시키려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책을 쓴 거고요. 이게 여의도 쪽 그러니까 이게 투자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투자 부분에서는 K 배터리에 대한 평가 절하 분위기가 조금 있나요? 많이 있죠. 지금 이제 제가 열심히 활약해서 그거를 이제 많이 좀 교정이 되는 상태고요. 교정이 되기 시작한 상태고요.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을 보면 책의 구성이 참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배터리 산업을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출연하셨으니까 제가 작가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작가님은 혹시 여기 챕터 한 7개인데 어떤 챕터를 가장 공을 들여서 작성을 하셨습니까? 7개 다 뭐 공을 많이 들였고요. 특히 이제 그 두 번째 챕터 K 배터리 산업의 이제 4명의 거인 이제 그 부분을 제일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썼고요. 그 왜냐하면은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역사를 알아야 이제 현재가 있는 거고 K 배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그 역사에 관련된 이제 부분에 대한 기술이 이제 두 번째 장에 있고요. 아무래도 기술 초격차 이 부분도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그 하이니켈 기술 관련해서 저자 직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NCM이라고 할 때 그 니켈의 함량 그러니까 이제 니켈이 그 NCM 중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중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그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 첫 번째로 이제 원가가 절감이 되고요. 가격이 떨어지고 두 번째로 이제 가벼워지거든요. 전기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를 쓰게 되면 싸게 공급을 받아갖고 성능도 좋아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냐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고요. 다행히도 이제 우리 그 양극재 회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 이제 제가 항상 양극재 4대 채널이고 말씀드리는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이렇게 이제 4개사가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을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에서 이제 또 그 기술이 개발이 완료된 걸로 제가 얘기를 전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개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2020년, 21년만 해도 이제 글로벌하게 가장 큰 양극재 회사가 이제 중국 제외하고 벨기에 유미코아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스미토모 금속 광산이라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이 지금 NCM 기준에서 NCM 622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이 개발이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격차를 많이 좀 벌리고 있고 그 혜택을 우리가 좀 다 받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봐서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희도 이제 정밀화학 쪽이니까 정밀화학 쪽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저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은 정말 경이로운 기술이다. 이제 감탄할 만하다. 범용 제품들에 대한 경쟁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근에 그 자꾸 모프로에서 중국
배터리가 싸고 중국 전기차가 싸고 그래서 저가형은 중국 뭐 고가는 항공 뭐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자꾸 이제 네, 네. 프레임을 짜는데 그건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가벼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가격도 싸거든요. 실제로 LFP하고 비교해서 보면 울트라 하이니켈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리튬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리튬을 예, 빼고 예, 니켈을 많이 하면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렇죠. 전체 이제 그 원재료 구성 요소 네. 보면 이제 그 LFP하고 NCM하고 비교를 한다고 네네. 보면은 이제 우리 쪽 NCM에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간다는 거고 LFP는 이제 싼 철을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통 분모는 리튬은 똑같이 쓰거든요. 네. 잘못 이해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일론 머스크 때문인데 일론 머스크가 2020년 9월에 이제 네. 배터리 대회할 때 비싼 거는 NCM, 싼 거는 LFP 얘기를 해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니켈이 제일 비싼 금속이었고요. 네, 네. 리튬은 지금 가격이 10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리튬 가격이 10배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원재료 구성 요소 중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60%, 65%가 되고요. 네, 네. 니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20% 정도 선이거든요. 네, 네. 이제 뭐 니켈을 올리면은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서 또 원가가 절감되는 맞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현업에서 보면 NCM9하고 LFP는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걸로 저희가 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울트라 니켈 기술이 계속 더 발전이 되고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예. LFP랑 가격 경쟁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충분히 해볼만 하고요. 근데 이게 글로벌하게 판매량으로 보면 예. 전기차 버스 같은 예, 경우는 예, 예. 다 중국 차더라고요. 예. 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에너지 밀도에 상관이 없는 차량이거든요. 네. 버스는 고속으로 달릴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 차체의 크기에 비해 갖고 싣고 다니는 짐이 사람이니까 꽉꽉 채우지도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가장 좀 여유로운 이제 차량이 이제 버스고 잉여 공간도 많고. 예. 그래서 이제 LFP를 이제 버스는 많이 쓰는 거고요. 버스 쓰는데 NCMA 뭐 이렇게 좀 비싼 거 쓰는 건 사실 좀 낭비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다니는 버스가 아마 30% 정도 이상이 중국의 이제 LFP 배터리를 네, 쓰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현대에서 이제 NCM 배터리를 넣어 갖고 만든 차량에 비해서 대당 한 1, 2억 정도 저희가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쌉니까? 예, 그렇게 쌉니다. 그렇게 차이가 쌉니다.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한 몇 천만 원 예. 정도 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 귀중한 혈세를 이제 중국 애들이 다 타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 갖고 반면에 우리는 지금 중국 쪽에 이제 보조금 못 받은 지가 꽤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것도 사실은 되게 불공정한 건데 좀 시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제 중국 걸 안 주든지 네. 우리 거를 중국 가서 이제 받게 하든지 결론을 내야 안 될까 싶습니다.